제5과목 바이오 화학 제품 품질 관리 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목은 이제 2020년도 기사시험 영칭이 생물공학 기사에서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기사로 변경이 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뀐 부분이라서 기출문제로 보신 분들은 아마도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출문제를 보았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2020년도 올해 2021년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좀 체감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데이터가 시험 문제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지면 주로 좀 더 누적되어지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깝깝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네라고 하는 기체의 반감기가 3.823일 때 붕괴상수는, 보통 이런 문제는 저희 생명공학을 하시는 분야하고는 조금 관련이 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붕괴상수는 반감기 분의 0.693으로 계산합니다. 붕괴상수는 반감기 분의 0.693, 그래서 반감기가 3.823이니까 0.693 나누기 3.823을 하시면 정답은 0.181 3번입니다. 82번 밸리데이션의 대상 포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밸리데이션에 속하는 포엠이란 맨, 인원이 들어가고 머신, 장비들이죠. 그리고 메테리얼, 자재, 그리고 메서드, 방법이죠.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맨, 머신, 머테리얼, 메서드를 포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2번에 발리데이션의 대상 포엠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머니가 되겠습니다. 83번 식용유 및 지방질유의 화재 발생 시 가장 적합한 백색의 일종 분말 소화제액은, 분말 소화제액은 1종에서부터 1종과 2종, 3종, 4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종의 특징은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중탄산염, 중탄산나트륨,
백색의 식용유 화재 시 적합합니다. 이종의 분말은 중탄산 칼륨입니다. 나트륨이 아니라 칼륨이 사용하고 담자세를 띠고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종은 성분은 제1인산 암모늄이 주성분이고 담홍색깔을 띠고 기름 화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4종은 중탄산 칼륨 플러스 요소가 혼합이 되어져 있으며 색깔은 회색을 띱니다. 그리고 식용유 화재 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2번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84번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에 따른 평가의 종류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입니다. 다 그 법인데 다 찾아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그 법 조문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제15조를 보시면 제15조 1항을 보시면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를 보시면 1항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4번 분기평가입니다. 분기평가. 85번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의 특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 국가 위험물 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위험물의 유별 공통사항이라고 하는 탭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1류는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이류는 가연성 고체, 삼류는 자연 발환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는 인화성 액체,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3류 자연 발활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특징이 아닌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산소와 친하게 강하고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요 두 개 중에서는 좀 헷갈리는데 정답에 의하면 녹는 점과 밀도가 높다가 관련이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일반적으로 MSDS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서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폭발성 물질의 등급은 보기 대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분출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요것은 화학 물질의 분류 표심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을 검색해 보시면 그 중에 제 2장 물리적 위험성, 그 중에 2-1 폭발성 물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분류는 크게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종류가 있는데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급, 운송 및 사용하기에 연력학적으로 불안하거나 너무 민감한 폭발성 물질과 혼합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조금 거리가 멀죠. 1-1등급은 대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과 혼합물입니다. 대폭발의 위험이 있는 폭발성이 있는 녀석은 1-1번 1.1등급이고 보기는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이죠. 1-2번을 보시면 대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분출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이 1-2등급입니다. 보기의 내용하고 1-2번
등 분류가 등급이 동일하죠.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에 설명을 드리면 대폭발 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약한 폭풍 또는 분출의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과 혼합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등급은 그렇고 1-4번 등급은 심각한 위험성은 없으나 발화 또는 기폭에 의해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과 혼합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7번 문제. 부식성이며 액체 상태의 폐기물인 폐산의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오른 것은, 요것은 찾아보실 고시가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를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2조를 보시면 폐산과 폐알칼리류, 폐산류와 폐알칼리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폐산류는 pH 2.0 이하, 폐알칼리는 pH 12.5 이상, KOH, NaOH를 포함하죠. 또는 폐산류에는 폐석고, 괄호 열고 폐인산 석고, 폐황산 석고가 포함되고, 또 무기성 공정의 온이 활성 썰러지죠. 여기에 유리, 식각, 잔재물이 포함된 경우가 폐산류입니다. 폐알칼리류는 조금 전에 pH가 12.5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폐석회, 다른 말로 생석회죠. CaO. 그리고 무기성 공정의 온이 활성 슬러지에서 보크 사이트 BAUXITE가 포함된 경우가 폐알칼리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폐산의 수소이온 농도는 0.2 이하입니다. 88번 유전자 병형 생명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상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관리 운영 대장의 보관 기관은, 요거는 시행규칙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법률의 시행 규칙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 보는 문항에서는 법률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고, 이번에는 법률의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즉 약칭으로 줄여가지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시행규칙입니다. 제15조 15조의 내용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출 등의 기록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1항은 법 제26조 규정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운반, 보관 등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관은 다음 곽호에 따른다. 1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판매와 관련되어진 관리 대장을 작성하셔야 되고, 2호의 운반하는 장은 운반 관리 대장을 작성하셔야 되고, 보관하는 장은 보관 관리 대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연구시설 관리 운영 대장을 작성하셔야 되고, 이 모든 관리 운영 대장은 2조에 보시면 5년간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보관하여야 하고 전자기록 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5년입니다. 5년. 다른 연도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보존기간은 GMO 이동과 관련되어진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9번 앞의 문제에서는 발리데이션 4M에 대한 이야기였고, 89번 문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중 4M 유해 위험 인자의 포화 과정에서 물리 환경적 메디아 위험 유해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항입니다. 89번 문항은 검색하실 때 4M, 4M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그 파일의 페이지 수가 좀 많은데, 4M 표 1-1을 검색을 하시고 표 1-1에 보시면 4M 항목별 유해 위험 요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4M이란 무엇이 기계적 위험이 따르고, 미디어, 물리, 환경적, 인적, 또 다른 매니지먼트, 관리적 위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계적 요인으로는 다 적을 공간이 없어서 읽어드리면,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본질 안전화의 부족, 사용 유틸리티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그래서 여기 사용 유틸리티에 관한 결함은 기계적 결함에 속합니다.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디어의 물리환경적 결함을 유해 위험 요인을 보시면 작업 공간의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발생, 산소 결핍, 병원체, 방사선, 유해 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네 번째, 취급 화학물질의 MSDS, 보건, 안전, 보건 자료 확인과 같은 요인들이 위험 요인이고, 매는 근로자 특성에 의한 불안정한 행동, 작업 정보의 부적절, 작업 자세, 작업 동작의 결함, 작업 방법의 부적절 등이 M. 매니지먼트는 관리 조직의 결함, 규정 매뉴얼의 미작성, 안전 관리 계획의 미흡, 교육 훈련의 부족, 부하에 대한 감독 지도의 결여, 안전 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개시, 건강관리 사후관리 미흡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미디어 주변 환경에 작업과 관련되어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 위험 요인인데, 2번은 기계적 머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0번 열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 내용은 홈페이지 www.igen.or.kr에 가시면 응급조치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생활을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몇 가지 탭들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응급조치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나와 관련되어진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 화상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도 많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보기를 읽어보았을 때 2번 화상에 생긴 수포는 터뜨리면 안됩니다. 또 다른 미생물들에 의해서, 병균들에 의해서 감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터뜨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정기 점검의 대상이 아닌 시설은, 요 이야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되고, 시행령을 찾아 검색하셔서 그곳에 15조와 16조를 보시면, 15조는 대통령이 정한 제조소 등이라 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를 이야기한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곳인데, 1호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죄송합니다.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이 항은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밖에 있는 거. 3호는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4호는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5호는 안반 탱크 저장소. 6호는 이송 취급소 등은 정기 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2번 지정 수량의 제조소는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만 정기 점검의 대상입니다. 92번 문항.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경우 즉시 인공호흡 해야 되죠. 몸에 유해 물질이 묻었을 경우 15분 이상 샤워 장치를 이용하여 씻어내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죠. 출혈 3번. 출혈 시 피가 흐르는 부분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낮게 두면 계속 피가 흐르겠죠. 그래서 높게 두어야겠죠. 92번의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화상을 입었을 시 상처 부위를 씻고 열을 없애기 위해 충분히 수돗물에 상처 부위를 씻는다. 열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맞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3번 문제. 생물산업 공정의 표준 작업 절차서 SOP 작성 및 시행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93번 내용은 좀 많이 제가 찾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디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지 못해서 정확한 소스를 제공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하여튼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4번 문항 또한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제가 그 부분을 찾지 못하였는데 품질 관리 도구의 하나인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QC 7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토그램인데 정확하게 나타내기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5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건조 방법. 이 내용은 교재 4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20년도 문제를 푸는 곳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승화가 나오면 정답은 2번 동결건조입니다. 동결건조라 승화랑 고체에서 기체로 얼음 상태에서 바로 수증기로 물을 날려버리는 과정이죠. 동결건조입니다. 96번. 유전자 변형 생물체
오는 것은 조금 전에도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시행규칙을 보셨죠? 이번에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을 보셔야 됩니다. 법률 제6장을 보시면 벌칙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벌칙을 39조는 5년 이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고, 40조는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1조는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2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뭐 다 구문을 뭐 정확하게 다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좀 비슷비슷한, 나중에 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들 중에서 절대 만들어지거나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만들어지거나 수출 수입 안 되고 유통 보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마약류라든지 마약을 생산하는 무엇이라든지,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위험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위험한 생명체들. 또 다른 녀석들은 이제 일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수입, 유통, 수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수입, 수출, 생산을 하게 되면 5년입니다. 절대로 옛날에는 위험한 녀석이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위험한 녀석이 아니라 절대 위험한 녀석이 된 녀석을 수입, 수출하고 있으면 5년입니다. 옛날에는 위험이었는데 바뀌어서 절대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녀석인데, 그래서 이 녀석을 버리라, 폐기, 반송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위반하고 가지고 있으면 5년입니다. 절대 안 되는 녀석을 뭐 어떻게 하면 5년입니다. 3년은 위험한 녀석을 주로 운반 관리 이러면서 생기는, 제가 정확하게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 위험한 녀석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일반도 마찬가지고 모든 마찬가지고 승인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면서도 나는 일반으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위험한 물질을 취급을 하려면 위험한 물질에 대한 취급, 허가 이런 녀석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일반으로 받아줬는데 위험한 물건을 다루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벌금입니다. 옛날에는 이 물질이 생명체가 GMO가 일반이었는데 위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려면 수입, 수출, 운반, 가공 뭔가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입니다.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위험한 등급과 관련이 되어진 게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는 일반적으로 GMO를 관리할 때는 뭐 수입, 수출, 보관, 실험하거나 뭐 시설을 운영하거나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무언가를 다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2년입니다. 2년. 1년 이하의 징역은 신고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 그 실험실 앞에 문에 뭐 표지판에 뭐 무언가를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로 무언가를 잘못 표시했거나 하게 되면 1년입니다. 이런 요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96번 문제는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일반적인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는 자. 요런 요 절대 위험 뭐 일반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 문제. 작업장에서 증기 형태의 발암성 물질이 0.5ppm 정도 노출되었을 때 중대성 위험 등급은 금색은 아마도 그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02 화학물질 취급인자 라고 하는 그 파일을 검색해 보시면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험성은 노출 수준, 즉 가능성 곱하기 유해성, 다르게 중대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대성. 이 중에서 97번 문제는 중대성, 유해성에 관한 질문이고 98번 문제는 가능성, 중대성이 나오죠. 가능성, 중대성으로 추정되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98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되면 위험성은 노출 수준 가능성 곱하기 유해성 중대성입니다. 위험성은 가능성 곱하기 중대성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7번 문장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거기 노출 수준은 등급이 크게 4가지 수준으로 나뉠 수 있고 중대성 또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유해성에서 유해성을 선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을 통한
기준에서 보게 되면 발생 형태가 분진 또는 증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증기 형태는, 질문이 아까 증기였죠. 증기의 형태는 4일 때는 0.5 ppm 이하, 3일 때는 0.5에서 5 ppm, 3일 때는 5에서 50 ppm, 1일 때는 50에서 500 ppm 이하로 노출되었을 때 위험한 정도. 적게 노출되어도 위험하니까 4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97번 0.5 ppm 정도 노출이 되어졌다면 4, 97번의 정답은 4번 4등급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CGMP와 관련이 되어진 환경에서 작업원 기계장치를 포함하는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 프로그램에서 문서 구조를 4개 단계의 레벨로 분류할 때 레벨과 문서의 연결이 옳은 것은 CGMP 규정에 보게 되면 크게 레벨 1, 2, 3, 4 크게 4개의 레벨로 나눕니다. 레벨 1에서는 품질 매뉴얼이 레벨 1 규정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와 관련이 되어졌겠죠. 레벨 2에서는 방침, 품질 매뉴얼이니까 혹시나 영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퀄리티 매뉴얼, 방침 문서는 폴리시, 정책이겠죠. 레벨 2 폴리시죠. 레벨 3는 SOP, 표전 작업 절차수가 SOP죠. SOP와 프로토콜 레벨 3입니다. 그래서 9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4번의 레벨 4에는 보조문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1, 2, 3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보조문서들 모두가 레벨 4에 속합니다. 그래서 9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00번 문제,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는 물질은 SR, 스트로늄?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00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합니다. 이 5번째 과목 바이오 화학 제품 품질 관리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법 조문이 많이 나오고 해서. 하지만 기출 문제 등에서 몇 번 많이 노출되어진 문제들이 나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올해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2021년도, 2022년도에 또 한두 문제 아니면 세네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전의 기출 문제도 좀 많이 보시고 2020년도 문제도 보시고 하셔서 최대 목표를 한 꽈락을 면하는 정도 8문제 정도 맞추시는 것으로 하시면 좀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어렵겠지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